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만 이걸 무료로 주고 있는 거지? 혹시 건물주인데 취미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다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엘린이에요.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AI 기반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CEO로 일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벽 3시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식다 못해 차가워진 커피가 놓여 있었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도 어느덧 7년. 저희는 AI 기반의 고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요즘 들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AI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이상하게도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비스 사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AI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객 만족도는 정체 상태였고, 이탈률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AI는 고객의 질문에 몇 초 만에 답을 해주고,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서비스를 덜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그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AI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한국 시장은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동료 CEO들도 최근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정작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제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최근 고객 지원팀과 나눴던 미팅을 떠올렸어요. 제라딘, AI 응답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하면 어떨까요? 고객 불만 중 일부가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객 지원팀 매니저인 리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단순히 속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AI가 아무리 빠르게 답해줘도 고객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인간 상담원이 할 수 있는 공감이나 배려를 AI가 완벽히 대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피로도 잠시 잊었어요. 뉴욕 JFK 공항과 비교하면 여기는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시설이 깔끔한 건 물론이고 곳곳에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저는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잠시 길을 헤매고 있는데 공항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네. 서울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분은 친절하게 노선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공항철도를 타시면 돼요. 급행과 일반 열차가 있는데 급행이 더 빠르고 편리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티켓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 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제가 직접 직원에게 가서 물어봤어야 했겠죠. 이 작은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인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제 비즈니스 철학을 바꿔놓을 첫 조각이 될 줄 몰랐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 호텔 체크인을 하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제라디 카터님, 장시간 비행하시느라 피곤하시죠?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드릴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체크인 과정이 단순했어요. 고객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단순한 매뉴얼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한국의 서비스 철학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호텔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빠른 서비스가 아니라 배려를 통한 서비스가 중심이었어요.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직원들은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 AI 시스템은? 저희 AI는 고객이 질문을 해야만 답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서비스는 고객이 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속도와 효율에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적인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출장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제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할 준비를 했어요. 이 출장, 분명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이 덜 돼서인지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창밖을 보니 이미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뉴욕도 아침이면 바쁘게 돌아가지만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여기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아침을 해결하려고 호텔을 나섰어요. 호텔 조식도 있었지만 저는 더 로컬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근처에서 익숙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편의점. 미국에도 편의점은 많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문화가 남다르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보통 음료수와 스낵이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았어요. 컵라면 코너는 물론 삼각김밥, 다양한 도시락,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까지. 이 정도면 작은 식당 수준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하나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드시고 가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하고 대묻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매장에서 드시면 뜨거운 물도 사용하실 수 있고 테이블도 있어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쪽에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 디스펜서, 그리고 테이블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그냥 서서 간단히 먹고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어요. 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직원이 작은 물티슈와 플라스틱 포크를 가져다주며 말했어요. 이거 같이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순간 멍해졌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에서 무언가를 사면 거기서 끝이에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걸 사용하면 더 편할 거예요 라고 배려해준 적이 있었나? 이 작은 차이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에서의 작은 깨달음을 곱씹으며 저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전날 밤에도 느꼈지만 한국에는 유독 카페가 많았어요. 뉴욕에서는 보통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카페에서 미팅을 하지만 여기서는 카페가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용한 분위기에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커피와 함께 작은 쿠키가 같이 나왔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또다시 서비스라는 단어.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건 특별한 이벤트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저희 카페에서는 커피를 주문하시면 작은 디저트를 함께 드려요. 편하게 즐겨주세요. 저는 쿠키를 바라봤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쿠키 한 조각.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이었어요. 뉴욕의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주문하면 그게 끝이에요. 추가로 원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돈을 더 내야 해요. 저는 이 차이가 단순한 무료 제공의 개념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어요. 역 내부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이용객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고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혼잡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한순간 저는 또다시 한국의 배려 문화를 체감했어요. 제가 지하철 노선을 확인하며 약간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한 역무원이 다가왔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 한다는 것. 저는 목적지를 말했고 그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쪽 승강장에서 세정거장 가시면 환승역이 나와요. 에스컬레이터가 가까운 쪽으로 타시면 이동이 편하실 거예요. 뉴욕이었다면 역무원을 직접 찾아가야 했고 대개는 보드에 나와 있어요. 나는 짧은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동안 겪은 이 모든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편의점 직원의 작은 배려, 카페에서 제공된 무료 쿠키, 지하철 역무원의 친절한 안내.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서비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 고객 만족을 데이터로 분석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객 만족을 배려의 문화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통해 저희 회사의 AI 시스템에도 뭔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것. 단순한 속도와 정확성보다 공감과 따뜻함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질문이
앞으로 제 비즈니스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전날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의 서비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돕는 배려. 고객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컨퍼런스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더 다양한 곳을 경험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대형 서점 중 한 곳을 방문했어요. 입구부터 뉴욕의 서점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IT 관련 서적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책을 몇 장 넘겨보던 중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혹시 찾으시는 책이 있나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손님이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직원이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AI 관련 추천 서적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전자기기로 검색한 뒤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쪽에 관련된 최신 서적이 몇 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시면 고객님이 찾으시는 주제에 맞춰 맞춤 추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맞춤 추천? 저는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I 맞춤 추천 서비스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가 만든 AI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직원이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는 더 인간적이고 직관적이었어요. 저는 책을 추천받으며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공감이었어요. 우리는 AI를 통해 더 정확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인간적인 공감과 직관이 빠지면 고객 경험이 기계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점을 나서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혁신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AI 챗봇이 더 빠르게 답을 하고 맞춤 추천이 더 정교해지면 고객은 만족할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어요. 고객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저는 갑자기 CTO인 크리스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제라딘, 결국 고객은 빠른 응답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AI를 통해 해결해야 할 건 속도예요. 당시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속도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객이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고객이 환영받는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술로 해결해야 할 핵심이 아닐까요? 이 고민을 안고 저는 한국의 한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저와 비슷한 업종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비교해볼 기회였어요. CEO인 김지훈 대표와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에게 곧장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고객의 감정적인 부분이 무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AI가 단순히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감정을 읽고 필요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어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예를 들어 AI가 고객의 말투에서 불만의 감정을 감지하면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하는 문장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의 반응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AI의 정확성과 속도만을 강조했지만 이곳에서는 AI조차도 배려와 공감을 중요하게 설계하고 있었어요. 김 대표는 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더하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팅을 마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남겼어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돕는 역할이어야 한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배려의 기술이 필요하다. 단순한 속도와 정확성보다 공감과 따뜻함이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서비스에도 공감을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 AI가 고객에게 진짜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얻은 이 깨달음이 제 비즈니스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본 서비스 문화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고객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예측하는 서비스.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배려와 공감을 중심으로 한 응대. 손님을 고객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지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근 첫날
저는 곧바로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CTO 크리스, 제품 매니저 리사, 그리고 고객 지원팀장 에반까지. 그들의 표정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먼저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팀원들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CTO 크리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AI의 응답 속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고 맞춤 추천 시스템도 정밀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문제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죠. 그런데 정작 고객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직원이 물티슈와 포크를 먼저 챙겨준 이야기, 서점 직원이 고객의 취향을 고려해 직접 맞춤 추천을 해준 사례, 지하철역에서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순간,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경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간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CTO 크리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제라딘, 하지만 우리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기계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술이 인간의 배려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배려하는 AI를 만드는 것. 하지만 팀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당장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선 기존의 AI 응대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기존 AI 시스템은 고객이 질문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AI가 고객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변경 전에는 빠른 답변만 했다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기다리는 동안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많이 놀라셨죠?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 AI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고객의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응대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새로운 응대 방식을 적용한 지 한 달 후,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객 만족도가 18% 증가, AI가 더 친절해졌다는 피드백 증가, 고객 이탈률 감소, 팀원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품 매니저 리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고객들이 단순한 정보보다 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우리는 고객 요청 이전에 먼저 도움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을 하기 전에 AI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고 사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한 달 후, 회사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객 지원팀 직원들조차 AI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감성 AI라는 개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이 속도보다 배려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노트북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이제야 깨달았어요.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때 떠오른 문장이 있었어요. 기술이 고객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사람이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저는 바로 노트에 적었어요. 이제 이 문장이 저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이 될 거예요. 새로운 AI 응대 방식을 적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회사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팀원들도 이제는 결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커피를 한 잔 타고 있는데 고객 지원팀 매니저인 리사가 다가왔어요. 제라딘, 요즘 고객 만족도 지표 보셨어요? 응, 봤어. 꽤 많이 올랐더라. 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흥분한 듯 말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문구 몇 개 바꾸는 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고객 반응이 진짜 좋아요. AI가 고객을 배려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렇지? 단순히 빠른 응답이 아니라 고객이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때 CTO 크리스가 회의실에서 나와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야. 최근 데이터 보니까 AI 응대 이후 고객이 남기는 피드백에서 친절하다, 기분이 좋아졌다 같은 단어가 확실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 리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진짜? AI 응대에서 그런 피드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와, 빠르다, 효율적이다 같은 말 대신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네? 크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네. AI가 고객 감정을 고려하면서 응대하니까 고객들도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거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AI도 배려할 수 있다. 기술도 사람처럼 따뜻할 수 있다. 며칠 후,
제품 개발팀 미팅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전에는 크리스와 개발자들이 주로 속도, 정밀도, 데이터 분석력 같은 것들만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UI UX 디자이너인 마이클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는 AI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개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가령 고객이 불만을 토로하면 AI가 먼저 공감하는 문장을 보내고 해결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크리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객을 사용자로만 바라봤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팀원들도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는 내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얼마 후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영향력 있는 벤처캐피털 대표였어요. 그는 저와 미팅을 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제라딘, 최근 AI 트렌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AI의 핵심은 정확성과 속도였는데 당신네 회사는 감성을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는 AI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 고객이 배려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저는 태블릿을 열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고객 피드백 변화입니다. AI가 친절하다, 기분이 좋아졌다 같은 리뷰가 증가했고 이탈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는 한동안 데이터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결국 기술도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제 감성 AI라는 개념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방향이라는 걸 증명할 때가 온 거예요. 그날 이후 회사 내부에서도 감성 AI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졌어요. 팀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이전엔 AI가 단순한 도구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이 AI와 상호작용하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빠른 답변만을 고민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AI가 어떻게 하면 배려를 담을 수 있을지, 고객이 대우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혁신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가 있을 때 진짜 혁신이 시작된다. 어느덧 새로운 AI 시스템을 도입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이제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어요. 고객 만족도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팀원들도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떻게 느낄지 고민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객 지원팀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제게 전달해줬어요. 이메일의 발신자는 한 60대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부터 기사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AI 고객센터 같은 걸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었죠. 그날따라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해결했을 문제도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때 우연히 AI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입력하자 AI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힘든 순간이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정해진 문구를 출력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문장이 저한테는 정말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AI와 대화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문제를 해결한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가끔 AI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제는 AI도 사람처럼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만든 AI가 단순히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이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을 만드는 거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서비스, 그리고 이 고객의 사연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저는 팀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렀어요. 크리스, 리사,
그리고 고객 지원팀 에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요. 이 AI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였을까요?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객을 단순히 사용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크리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속도랑 정확도만 따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AI가 고객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도 고민하게 됐죠. 에반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슬로건을 새롭게 정했어요. 완벽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기술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저희 AI가 고객에게 준 작은 변화는 저희 회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AI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배려하는 AI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로부터 1년 후, 저희 회사는 더 성장했고, 감성 AI라는 개념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 이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이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철학을 더 깊이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 거리를 걷다가 문득 1년 전 공항에서 저를 도와줬던 직원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기술의 혁신만을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혁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